네, 안녕하세요. 4주차 1강 6장 시작하겠습니다. 정연파 교류회로의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정연파 전압의 일반적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즉, 이제 사인 웨이브로, 사인파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지는 거지.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리니까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이때 여기 최대 값이 되는 요것을 우리는 요때가 이제 사인 웨이브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주기 t가 2파이라고 하죠. 2파이 주기 t. 사인 웨이브는 사인파, 코사인파 주기 2파이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2파이 사인 뭐 이거를 vt라고 하면 최대값 vm의 사인 뭐 오메가 t 이렇게 쓴다면은 여기를 오메가 t 또는 t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시간 t. 근데 요거 구분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t 단위는 세크죠, 세컨드 초가 되는 것이고 오메가 t라고 쓰면은 이때 오메가는 각주파수, 각속도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가 돼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여기에 시간 t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세크해주면은 약분해가지고 이것의 단위는 오메가 t를 단위로 하면은 얘는 각도, 디그리, 호도법하고 또 이 호도법하고 그리고 60분법하고 또 비교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각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쨌든 라디안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러한 파이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라디안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그 x축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인 오메가 t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주기는 사인 t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얘는 주기가 2파이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2파이. 요건 좀 더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이때 사인 파형은 최대값이 몇일까요? 1이죠. 최소는 마이너스 1이고 1 곱하기 vm 하면 최대값이에요. 이런 거 알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는 최대값이야. 그리고 사인 웨이브 그림을 내가 이렇게 잘 못 그렸지만 짜자자고 오면은 이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때가 마이너스 vm이 되죠. 이때는 2분의 파이가 즉 90도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몇이 되겠어요? 2분의 여기는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여기는 2파이 라디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사인 웨이브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을 VM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위상을 의미합니다. 위상. 이건 좀 이따 한번 더 다시 다른 거로 설명할게요. 이랬을 때 주기는 그래서 주기 t는 2파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주기가 여기가 주기가 되는 거야. 동일한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의 첫 번째 요 구간 이것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1초에 여기가 1초라고 해볼게요. 1초에 주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됐어. 이런 파형에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 주파수 F는 1, 이거는 그러면 3Hz라고 얘기를 하죠. 3Hz. 너무 많이 해놨나?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거야. 얘는 1초야. 여기가 1초. 이럴 때 주파수 이런 파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 그렇죠. 1헤르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몇 헤르츠? 3헤르츠야. 이때 주기 t는 몇이 될까? 주기 t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1초가 되는 거지. 지금 1초. 주기가 1초야. 얘는 몇 초가 될까? 한 주기 t가. 여기가 한 주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주기 t는 그렇지. 3분의 1초가 되는 거네. 5번 반복하면 얘는 그때는 몇이 될까? 5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때 주파수는 몇이 될까? 그렇지. 5번 반복됐으니까 5Hz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하고 주파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 지금 이런 예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반비례의 관계가 있지. 주파수 F는 주기 T분의 1이다 라는 이러한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또 이제 주파수와 주기라는 거 알았으니까 주파수 이렇게 1초에 몇 번 반복됐느냐 그걸 따졌는데 뭐 다른 기계과나 이런 쪽에서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도 해요. 1초에 한 바퀴 돌았어. 1초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각도로 표현하고 라디안으로 표현할게요. 한 바퀴 돌면 우리 몇 도 돌았다고 하지? 360도 돌았다고 하지? 이거를 갖다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2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2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 돌면은 얘는 그러면 몇 라디안일까? 그렇지,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래서 4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4파이 라디안. 즉, 2 곱하기 는 해서 2 곱하기 2파이 해가지고 4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초에 그래서 두 번 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초에 세 번 돌면 몇이 될까? 그렇지, 3 곱하기 2파이 해서 얘는 6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메가 각주파수 또는 각속도라고 얘기하는 각주파수, 우리 전자과나 이런 쪽에서는 각주파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뭐 기계과나 전기 기기 이런 거 만들 때 모터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 각속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오메가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1초에 얘가 몇 번 돌았느냐를 따져줘. 그래서 한 번 돌면은 얘는 그때는 몇이 되겠어? 숫자로는 1 라디안 1초당 몇 라디안이냐 해가지고는 1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아닌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초에 몇 라디안이야? 그렇지, 2파이 라디안일 거니까. 1초에 그러면 1초에 3번 돌았어. 그러면 오메가는 몇이 될까? 그렇지, 2파이 곱하기 3번 돌았으니까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써주면 돼요. 분자가 그래서 라디안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6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것이지. 1초에 5번 돌았어. 그러면은 그때 오메가는 몇이 되겠어? 2파이 곱하기 5 해서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수식을 만들었는데 1초에 한 번 돌면 이렇게 1초야 여기가 1초. 1초에 얘가 한 번 이렇게 주기가 반복되었으면 이때는 주파수 F는 몇 헤르츠였어? 1헤르츠였지. 1헤르츠라는 얘기는 360도가 됐다는 얘기야. 두 번 이렇게 반복됐으면 얘는 몇 헤르츠야? 2헤르츠지. 2헤르츠. 2헤르츠라는 얘기는 720도가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세 번 돌리면은 이건 몇이 될까? 3헤르츠야, 3헤르츠. 3헤르츠. 1초에 3번 돌았어. 그러면 3번 돌으면은 각 주파수는 2파이 곱하기 3 해가지고 6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요거하고 이 주파수하고 이 오메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오메가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주파수 F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1초에 주파수가 1헤르츠다 라고 하면은 1헤르츠다 라고 하면 그때는 각속도는 몇이라는 얘기야? 2파이 라디안 퍼 세크다 라는 얘기예요. 라디안 퍼 세크. 1초에 주파수가 3헤르츠다 라고 하면 3 곱해주면 돼. 그래서 6파이 라디안 퍼 세크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초에 5번 돌았어. 그러면 2파이 곱하기 5 해가지고는 이건 몇이 돼? 10파이 라디안 퍼 세크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 각주파수 요거와 요거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고 그리고 주파수와의 관계는 오메가는 2파이 F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죠. 또 F는 주파수 F는 T분의 1이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은 어떠한 파형이 나왔을 때 쉽게 우리가 1번, 2번, 3번 주기, 주파수, 각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개념 확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이때 요 값을, 이 최대값은 요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각주파수 오메가라는 얘기야, 요거. 그리고 그냥 주파수, 이거. 그리고 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교류와 직류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할 줄 알죠. 해야 하죠. 이런 파형은,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파형이 뜨면 얘는 직류야, 교류야. 또는 사인파, 이 사인파 이렇게 되어 있는 파형은 직류야, 교류야. 그걸 갖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 파형은 직류예요, 직류. 반복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류가 아니야. 교류는 부극성, 마이너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교대로 얼터네이티브하게 교대로 교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교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회로에서는 교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다음 주기에는 다음 타이밍에는 이쪽으로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러한 것을 우린 교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연파 위상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위상이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이런 걸 또 한번 봅시다. 시각권한 표현을 할래요. 얘는 t라고 그래. x축을 t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표현해 볼게요. y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면 y는 얘는 몇이 될까? 그렇지. 2분의 1 t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 요거 조금 계산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 할게요. 이런 거로. y는 t라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t고 여기는 y야.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인 것이죠. 2일 때 2가 되고 3일 때 3 이렇게 되는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만큼 이동을 시켜봐. 이 그림을. 그러면 1, 2, 여기 2라고 할게요. 2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작성이 되겠네.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방정식을 만들면은 여기는 x축은 t, 여기는 y라고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린 요 놈을 오른쪽으로 둘만큼 이동시키면 그래서 시킨 건데 얘는 좌표 그림 이 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y는 t-2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를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켜봐.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그치? 왼쪽으로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킬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y는 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만나면 여기다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고 여기가 t의 x축이 t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요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이 설명을 왜 했냐면은 요 그래프, 원래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야. 왼쪽으로 움직이면 뭐를 달아줘? 그렇지, 플러스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자, 이제 파형이 이렇게 V1t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파형이 sin 오메가 t라고 하네요. 이때 오메가 t를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 x축을 그냥 오메가 t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파형을 그 t로 쓰는 거와 오메가 t라고 쓰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 나중에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오메가 t라는 V1t는 이렇게 sin 오메가 t라는 함수네.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지.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지금 V2t는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몇만큼 이동한 거야? 파이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얘는 V2t는 최대값이 지금 1이라 아무것도 안 써놨으니까 여기가 1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sin V1t라는 놈, sin 오메가 t라는 이 놈이 있는데 얘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이니까 뭐라고 써? 마이너스 얼만큼? 파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론 이 식은 sin 오메가 t라는 이 그래프를 요거를 얘를 이쪽으로
요만큼 이동시켜도 요거는 그러면 이건 뭐 몇이라고 쓰면 될까? 2파이 마이너스 파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왜? 요 간격이 파이라고 표현해놨으니까 이건 지금 90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임의 각도로 표현해서 파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2파이가 되니까 2파이 빼기 파이 해주면은 요 그래프가 이만큼 이동이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구간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간격은 2파이 마이너스 파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즉 뭔 얘기 하려고 하냐 하면은 v1t라는 이 함수를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몇만큼 이동시키면은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렇지. 2파이 마이너스 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그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선뜻 이해가 2파이 마이너스 파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면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이든 여러분 시간 날 때 그걸 계산해 보고요. 일단 이 간격은 2파이 마이너스 파이로 지금 계산이 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2파이 마이너스 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켰어. 그러니까 얘는 뭐로 써주면 된다고? 왼쪽으로 이동시켰어. 얼만큼? 왼쪽이니까 플러스 써주라고. 얼만큼? 2파이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시켜준 거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2파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더 간단하게 쓴 표현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또 V1t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V2t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시간에 대한 또는 이거 지금 오메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라디안 퍼 세크였던 거고 t는 시간 t에 대한 단위가 이거야. 그러니까 약분하면 라디안인 것이지. 이건 각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라디안으로 표현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v1t 이걸 근데 시간 t라고 생각하면은 v1t는 이거 표현법을 t라고 쓰면 안 돼. 여기가 오메가 t면 여기도 v의 오메가 t라고 써야 돼. v1의 오메가 t, v2의 오메가 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 t라고 합시다. 시간 t라고 했을 경우 v1t가 v2t보다 빨리 나타나지 지금. v2t가 조금 더 늦게 나타나잖아. 그치? 즉 얼마만큼 더 늦게 나타나? 파이 각도만큼 늦게 나타나는 거야 얘가. 즉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뒤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요 앞에 있는 v1t가 v2t에 비해서 파이만큼 빠르다, 앞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상이라고 얘기해. 늦게 나타난다는 걸 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드한다라고 얘기하고 늦게 나타나는 걸 렉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연된다, 지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직 표현되어 있는 거 플러스라고 표현하면은 얘는 왼쪽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위상이 파이만큼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위상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지. 그럼 얘는 사인 오메가 t라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늦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위상이 파이만큼 늦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시력값을 얘기를 할게요. 시력값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직류와 교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를 나는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실험을 할 때 디지털 멀티미터 테스터 기기 디지털 멀티미터로 테스트하는 이제 전압값을 재는 거랑 또는 전류를 재든 간에 또는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찍어볼 오실로스코프로 OSC로 오실로스코프로 여러분들 파형을 찍어볼 겁니다. 전압을 찍어볼 거야. 디지털 멀티미터로 그 선택하는 버튼이 AC로 선택을 하나 DC로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실로스코프도 AC 입력 결합을 입력 커플링을 결합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는데 입력 커플링을 교류로 하느냐 직류로 하느냐 AC냐 DC냐 그리고 또 하나 모두 있지. 그건 뭐야?
그렇지. GND 접지 모드로 이제 수평축, 이게 수평, 이걸 기준점을 갖다가 잡아줄 때 GND 쓰고, AC로 놓고 DC로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AC로 놓으면은 뭐 어떤 파형이 나와지는 거야? DC로 놓으면 어떤 파형이 나와지는 거야?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DC는 전체 파형을 재는 거고, AC는 전체 파형 중에서 직류 성분을 제거한 신호가 나와지는 거야. DC로 파형을 쟀는데 이런 파형이 나왔어. 근데 여기가 3이라고 쳐. AC로 쟀더니만 이 직류 성분이 제거가 됐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고 이제 여기가 3만큼 내려왔다. 뭐 이렇게 여기 6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여기 3 이렇게 해서 직류 성분이 제거되어서 나와주는 거예요. A씨는 그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디지털 멀티미터로 A씨를 재면 뭐가 나와져? DC로 내주면 뭐가 나와지고? DC는 직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류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직류값이 뭔데? 직류 평균값이 나오는 거야. 직류 평균값. 그럼 이런 교류파 아까 얘기한 사인 웨이브를 디지털 멀티미터로 잴 거야. 그러면 얘는 DC로 재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져? 0이 나와지는 거야. 0V 나와죠. 거의 0V죠. AC로 재면 뭐가 나와? 여기가 최대값이 3이라고 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AC로 재면은 얘는 몇 볼트 나와? 타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디지털 멀티미터가. 몇 볼트 나와? 에? 계산해봐야 돼? 이건 시료값 나와지는 거야. 시료값. 시료값이니까 이 3에 비해 3하고 여기 3볼트가 떠야 되겠어? 안 떠야겠어? 3 뜨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지. 어떻게 떠야 돼? 3 나누기 루트 2로 해서 요 값이 시료값으로 AC로 놓으면은 요 값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시료값, 직류 평균값, AC, 디지털 멀티미터로 잴 때, 테스터기로 잴 때 두 개 여러분들이 구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시료값이라고 해서 주기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주기에 대한 평균값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건 주기파라기보다는 직류 전원, 직류 신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주기라고도 얘기하느냐. 평균값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정연파의 경우 한 주기를 평균값이 한 주기 평균값이 0이니까 정연파든 이런 교류파는 구형파든 한 주기 여기 5라고 치고 여기 마이너스 5야. 여기가 한 주기야. 여기는 2분의 t고. 이거 평균값 몇이야? 0이지 0. 그러니까 이러한 교류파일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안 나타낸다라는 얘기야. 뭐로 나타낸다? 시료값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야. 시료값을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료값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직류전압의 값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교류 신호이지만 이 교류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직류전압값 또는 전류값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요 6장 내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강의가 확 떨어졌어요. 자, 강의력이 내가 확 축소가 됐어요. 자, 이게 뭐 지금 구한 거냐면은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한 주기의 제곱근 평균치인 RMS 값을 구하라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말 길게 안 쓰고 정연파 교류의 RMS를 구하라. RMS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풀면 되는 것이야. 정연파 신호는 이렇게 되지. 시간은 오버되지만 이거 하나만 풀게요. 풀고 나중에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이어서 봐야 돼. 나중 한 번 더 안 풀 거예요. 여기가 한 주기잖아, 그치? 이런 신호의 평균값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저거를 하지 않아요. 평균값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래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자고요. VT는 여기를 최대값 VM이라고 하고 여기를 최소값 마이너스 VM이라고 할래요.
VT라는 신호는, VT라는 이 신호는 여기를 오메가 T라고 하면은 VM에 쌓인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신호의 시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시료값이라는 얘기는 루트, 민, 스퀘어를 의미하는 거야.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실효값이야, 실효값. 자, 루트라는 얘기는 일단 V, 그래서 V의 RMS라고 이렇게 써요. RMS. 루트, 민, 스퀘어. 루트라는 것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민이라는 말이야. 민, MEAN, 민. 이건 뭐 비열한 이런 뜻도 있지만 평균이라는 뜻이 있어요. 평균이라는 말 뜻이 있어. 평균이라는 얘기는 뭐 이게 있지. 1부터 10의 평균값은 몇이야? 이거 구할 때는 어떻게 돼? 1, 2, 3, 4, 5, 6 해서 10까지 중에서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6 있고, 7 있고, 이렇게 해서 8, 9, 10 해가지고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몇으로 나눠? 그렇지, 10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는 10까지 더한 다음에 이거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평균이라고 해서 M이라고 표현할게. 민.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거야. 에버리지가 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값이 각각 분할되어 있을 경우 그 개수로 쫙 나눠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됐는데, 연속되었어. 이렇게 연속 신호야. 이렇게 연속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0부터 20, 여기까지의 이게 2분의 t라고 하면은 요걸 갖다가 이 값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촘촘히 이거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이 구간으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지. 그럼 그거를 이거 이렇게 연속적인 건 뭐로 구하면 돼? 이것의 면적이지. 이거의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돼? 그렇지. 한 주기에 대한 시료값을 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루트를 씌우고 그다음에 평균값 구해야 돼. 0부터 한 주기까지 VT라는 함수 얘를 갖다가 다 더해. 다 더하는 건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적분한 것을 뭐로 나눠? 그렇지. 주기로 나눠진다라는 얘기. 이게 평균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루트, 민 됐어. 그 다음에 스퀘어는 VT의 제곱. 이렇게. 요것을 우리는 시료값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시료값. 그래서 요 시료값 얘기를, 시료값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28분. 풀어볼게요. 그래서 V의 RMS는 루트.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고 0부터 t까지 VT의 DT를 t로 나눠서 나눈 다음에 제곱 스퀘어를 해주면은 그게 시료값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t분의 1에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인 웨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정연파 교류에 대한 한 주기의 RMS를 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한 주기야. 여기가 0이고 여기는 VM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최대값은 VM. 여기를 마이너스 VM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VT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렇게 여기 X축이 그래서 오메가 T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T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가 이거니까 VM의 제곱에 사인 오메가 T라는 이놈의 제곱에 D 이렇게 해서 오메가 T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야. 자, 근데 여기서 사인 알파의 제곱의 형태가 있네. 사인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라는 거, 옛날에 한번 유도한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세요.
요 식으로부터 꼭꼭 쌌싸니까 이거는 사인이니까 꼭꼭 쌌싸. 그러니까 꼭꼭 쌌싸. 꼭꼭 쌌싸. 이거는 플러스가 돼. 밑에서 위에를 빼줘야지 되는 거니까 이게 돼서 이게 플러스가 되겠네. 어쨌든 마이너스여도 사실은 이건 값이 같아지는데 사인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t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m의 제곱에 사인 알파의 제곱은 이거라고 했으니까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2 곱하기 그리고 알파가 알파 대신에 여기 사인 알파라고 했는데 사인 알파 대신에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오메가 t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건 d 오메가 t, 괄호를 이렇게 묶어서 오메가 t에 대해 적분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표현해 준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2분의 vm의 제곱은 적분 상수가 되니까 앞으로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2t분의 vm의 제곱 이렇게 나와지고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여기는 1 나와지고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 요에 d 오메가 t가 되겠네요. 이렇게 d 오메가 t가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를 한 주기를 갖다가 적분하면 뭐가 될까? 사인 파형이야, 이거. 이렇게. 사인 오메가 t라고 합시다. 이거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라고 할래요. 오메가 t. 최대값은 1이고 최저값은 마이너스 1인. 이것을 한 주기 0부터 여기 주기 t까지 적분해주면 얘는 몇이 될까? 그렇지.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이 서로 같이 부호를 만들어. 즉 0부터 t까지 사인 오메가 t를 적분을 해주면 이 값은 몇이다? 그렇지 0이다 라는 얘기야. 또 반대로 비슷하게 코사인 함수야. 코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쳐. 여기가 한 줄기야.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0부터 뚜이 와서 여기가 한 줄기가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함수를 0부터 t까지 한 주기 적분하면 이렇게 한 주기 적분하면 그때 그 면적 값은 몇이 될까? 그 값은 몇이 될까? 위에 있는 면적하고 밑에 있는 면적 같이 크기가 부호가 안 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0부터 t까지 코사인 오메가 t를 적분을 해주면 얘는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 2오메가 t라고 하는 이 놈도 한 주기 적분하면은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0이다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할게요.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얘보다 주파수가 2배 높아. 하나, 둘 이렇게 되는 함수야.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얘 한 주기 적분하면 얘는 몇이야 얘도? 0이지. 이거 면적과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 크기가 같으니까. 부호는 반대야. 주파수가 여기까지 적분한다 해도 위에 있는 면적과 밑에 있는 면적이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가 2오메가 t가 되든 3오메가 t가 되든 100오메가 t가 되든 걔를 한 주기 적분하면 걔는 뭐다? 0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2오메가 t가 되더라도 얘는 0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0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인 알파의 제곱도 그러면 한 주기 적분하면 0이 아닌가요? 그건 0이 아니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거 유도되는 공식이 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요 놈은 0이 되니까 2분의 1 vm의 제곱 요거만 적분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루트 2t분의 vm의 제곱 써주고 2를 적분해 주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t가 되겠지. 여기가 t였으면 그냥 t라고만 쓰면 되는 거고 여기가 오메가 t니까 오메가 t라고 써야 되지. 적분과는 0부터 t까지 는 해서 루트 2t분의 vm의 제곱 쓰고 이때 t에다가 라지 스몰 t에다 라지 t 대입하라는 얘기야. 오메가 t에다 라지 t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오메가 t에 대한 적분인 거니까 오메가 t에다가 라지 t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t 써주면 되죠. 빼기 오메가 t에다 0 대입해주면 0. 그래서 이건 여긴 t만 남네. t하고 t하고 약분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루트 2분의 v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루트 2분의 vm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나온 거야? 시료값,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것이 루트 2분의 vm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시료값 v의 RMS라고 표현한 게 루트 2분의 vm이라고 나왔죠. 이것을 우리 교재는 시료 효과적인 이피션트 그거 약자로 EFF 썼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RMS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보다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RMS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료값 구하는 걸 했는데요. 그래서 시료값은 최대값에 대해서 루트 2배다라는 거. 최대값이 클까? 시료값이 클까? 당연히 최대값이 크겠지, 그치? 그래서 VM은 최대값은 시료값에 대해서 루트 2배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V의 RMS는 루트 민 스퀘어는 최대값을 뭐로 해?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분간을 딱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관계식은 정연파일 경우 시료값과 루트 민 스퀘어 정연파일 때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식인 겁니다. 구형파일 때는 또 다르게 나와요. 또 삼각파일 때, 톱니파일 때 또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루트 2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값을 알기 전에 이제 좀 쉬었다가요. 직류전압의 정의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아닌데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강의 노트는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지만 이것을 평균값 해가지고 평균값 구하는 거 이렇게 해놨고 삼각파 이거 평균값 구하는 거 직류전압은 평균값이야. 그래서 그 평균값 한 주기를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한 주기 동안 다 더해. 그걸 더하는 거를 연속 신호에서는 적분으로 하는 거고 이산 신호라고 얘기해. 이렇게 딱딱딱 아까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는 시간 간격으로 서로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것이지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야. 이산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는 뭐로 표현해? 다 썸메이션, 시그마를 이용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개, 이거 n까지 더했으면 n개로 나눠줘야겠다라는 것이죠.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진 그게 평균값이지. 이게 연속적인 신호일 때는 적분한 다음에 걔를 뭐로 나눠? 전체 더한 이거 면적, 그 길이, t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이게 평균값이다라는 게 VADC, 이렇게 평균값인 거예요. 그래서 삼각파 평균값 이렇게 구해주는 건데 이것의 평균값은 6V가 이렇게 쭉 나가지면은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 거니까 6V가 쭉 나가지면 되는데 이건 직관적으로도 6V에 대해서 이거 얼만큼이 평균이 되겠어? 당연히 반 잘리면 되겠지. 이건 3V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에요. 이거 구하는 식은 이런 거 구하는 식은 여기 앞에다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표현했는데 적분으로 구해서 5V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직류전압 구하는 거야. 직류전압은 이렇게 평균값으로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평균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적분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여기 주기 0부터 여기 주기가 한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기분의 이 면적으로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을 해놨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봤으면 합니다. 반파 정류된 정연파의 직류전압 평균가, 이건 사실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반파 정류야, 다이오드 써가지고는 가장 흔하게 반파 정류되는 파형인 거지. 여기를 갖다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는 것이야. 그렇지? 요거는 이렇게 저항 R이고 다이오드야. 그래서 여기 VM에 사인 오메가 T 나와주면은 여기에 뜨는 파형은 입력 파형은 이러한 정연파면은 여기에는 반파가 정류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형이 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디지털 멀티미터로 재면은 어떻게 된다?
디지털 멀티미터로 뭐로재? 직류니까 DC로 놓고 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직류니까. H로 놓으면 뭐가 나온다? 얘는 시료값을 구하는 거라고. 이것은 평균값을 구해야지, 평균값을 구해야 지 시료값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시료값 구하는 거는 교류에 대해서 시료값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데 이건 전파 정류된 것이고, 요거는 조금 우리 교재에 이제 삼각파 그런 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때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료값 알아봤고요. 교류값도 내가 지금 강의 노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시료값을 한번 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4주차 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